그런데 입학식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원영이 부모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원영이가 입학식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서류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잠시 뒤 원영이 엄마 김희정 씨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열흘 전 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벌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영이 아빠는 일찍 출근을 했고 엄마는 너무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시고 잠깐 나갔다 왔대요. 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원영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마를 혹시 찾으러 나갔나요? 누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둘이 같이 나간 건 아닐까요? 당시 원영이 누나는 친할머니 댁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영이는 혼자 있었던 거죠. 엄마는 금방 들어오겠거니 하고 잠이 들었는데 한참 뒤에도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원영이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엄마는 이제 순간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원영이를 강원도 외가댁에 보냈다고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다음 날 원영이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는 바로 나가서 아이를 찾아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 어디에도 원영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학식 날이 돼버린 거죠. 아이가 사라진 지 이미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학교 측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원영이 아빠도 연락을 받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아빠는 정말 난리가 났죠.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원영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없어지고 나서 3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찾을 확률이 희박해진다. 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우선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며칠 지나면 저장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라 아이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는 애를 먹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기까지 했는데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납치나 유괴 같은 거 아닐까요? 돈을 노리고. 원영이 아빠는 항만 회사에 다니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누린 범죄일 가능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 앞 CCTV 화면에서 원영이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사라진 바로 그날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앞서 걷고 아이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일까요? 뒷모습뿐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이제 원영이 부모님한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던 원영이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저인 것 같아요. 원영이 엄마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술을 먹었던 그날, 사실은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원영이와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한참 걷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가 없더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너무 취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사라진 장소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빨리 찾아야겠죠. 경찰이 원영이가 포착된 CCTV 영상을 쭉 따라가 보니까 평택항 쪽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항구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안 좋은 생각도 들거든요. 경찰은 즉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요. 원영의 실명과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현상금 1,000만 원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수색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민가가 거의 없는 공장지대인데다가 야산 사이에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가 곳곳에 있었어요. 경찰 기동대 등 120여 명을 투입해 신권 자택 주변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중 수색팀을 동원해 수로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수색을 돕기 위한 탐지견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을 한 거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엄마의 이제 위치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당시 원영의 엄마는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사용 내역을 다 뽑아봤어요. 뭐가 좀 나왔나요? 2월 14일경, 그러니까 원영이가 실종된 시점보다 일주일 전에 결제된 내역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였어요?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금액은 1,400원어치. 누가 간 거지, 여길 왜 갔지, 뭘 산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주인한테 확인해 봤더니 밤막걸리 1병, 육포 하나, 그리고 초콜릿 1개를 구입했었습니다. 술이랑 안주를 산 거네요? 누가 왔었는지 이건 알 수 없나요?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원영이 부모가 맞아요. 둘이 같이 들어와서 막걸리와 육포를 샀대요. 그리고는 슈퍼 문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원영아, 초콜릿 먹을래? 너 초콜릿 좋아하잖아. 아, 엄마 아빠가 원영이랑 같이 슈퍼에 왔었나 보네요. 그걸 왜 샀는지 원영이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배하는 인부를 주려고 막걸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말을 못하고 당황하더라고요. 왜 당황을 하죠? 이때부터 원영사님은 두 사람이 대체 왜 거기를 갔을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등등을 고민하다가 원영이 친할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원영이가 3대 독자예요. 친할머니가 손자를 찾아달라고 매일 울고 그랬거든요. 찾아가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슈퍼 D 동네 야산이
내 남편 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원영이를 데리고 성묘를 간 게 아닐까요? 할머니 혹시 생전에 서방님이 어떤 술을 좋아하셨냐 그랬더니 정종을 좋아하시고 지금도 제사를 지낼 때는 정종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성묘 갈 때는 고인이 좋아했던 술을 가져가는데 막걸리를 좋아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을 듣자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 초기 발동을 했네요. 형사님은 바로 야산을 수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묘에서 20m 떨어진 나무 밑에서 흑투성이 삽 2자루가 발견됩니다. 야산에 삽이 있는 거. 이거 이상한가요? 제가 농사꾼 아들이라 아는데 농부들은 흙 잔뜩 묻혀둔 채로 삽을 버려두진 않습니다. 가져가서 깨끗하게 닦아두죠. 이건 형사님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날 온종일 야산을 헤매고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밤 11시경 원영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직접 물어보신 건가요? 당신들 원영이 거기다 묻었지? 대놓고 그냥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원영이 죽인 건 당신이 아닌 거 안다. 덮어두다가 당신도 살인범 되는 거야. 공범이요. 확신이 있어서 원영이 아빠를 추궁을 하신 거네요. 내일 아침 포크레인 불러서 야단 다 파볼 거다. 그럼 원영이 시신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2번 죽이지 말아라. 어머. 말을 전혀 안 해요. 이상하다. 그럼 됐어. 내일 새벽부터 작업을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결국 포기하고 저도 집에 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넘어서 원영이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새벽에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원영이 아버지 무덤 옆에 있습니다. 땅을 50cm가량 파니까 아이 시신이 보였습니다. 빨간 줄무늬 양말을 신은 작은 발부터 나오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7살 신원영 군. 안매장된 지 한 달여 만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이마의 상처 등도 부모 진술대로였습니다. 신씨 부부는 원영 군의 시신을 바로 할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원영 군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였다고 신씨 부부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잘 지켜달라고 아이를 할아버지 옆에 묻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